안녕하십니까. 건설재료 시험 기사 및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설재료 시험 기사 2022년도 시행되었던 제2회차 필기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물어봤는데요. 답은 이건 이제 4번이죠. 고르슬래그 시멘트 이종을 사용하는 경우 수분 양생의 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짧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고르슬래그를 사용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혼합 시멘트죠. 이러한 시멘트들은 장기 강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강도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분 양생해 주는 이런 시간도 훨씬 더 길게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짧게 하는 게 아니고 길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1, 2, 3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라. 수분 상태 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막 양생, 피막이죠, 피막. 이제 물빛이 없어진 후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생 기간 중에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며 재령 오일이 될 때까지 물이 식히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부재에서 프리스트레스 손실 원인 중에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에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의 원인에 해당되는 걸 물어봤죠. 자, 그래서 시간적 손실 원인 중에서 도입 전과 도입 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입 전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를 했을 때 마탄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텐션과 포스텐션의 긴장저항 덕트 사이 마찰, 요거 맞아. 그 다음에 탄성 수축, 콘크리트, 그 다음에 정착 장치의 활동, 이런 건 도입 전에 대한 거고요. 자, 도입 후에 발생되는 건 건시알이라고 그랬어요. 건시알. 그래서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크리프, 그 다음에 R은 긴장제에 대한 릴락세이션이죠. 이게 이제 도입 후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긴장제 릴락세이션 되겠습니다. 3번에 자, 콘크리트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최대 몇 배 이상 계속 해서는 안 되는가? 이게 이제 몇 배까지 돼 있죠? 3배죠, 3배. 이거 이제 시험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만은 출제가 가끔씩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자, 4번 보죠. 자, 소의 품질을 갖는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를 얻기 위해 주인 모르타르의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요. 답은 3번이죠. 그래서 모르타르가 우리가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다가 미리 골재를 넣어서,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을 해요. 근데 이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을 하는데 이때 팽창제라는 걸 사용을 하죠. 팽창제. 그래서 팽창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팽창을 이런 팽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공극 사이를 충분히 이제 이게 채워질 수 있도록 팽창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수중 콘크리트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자, 모르타르가 구름골재 공극에 주입이 돼서 경화되는 사이에 블리딩이 적으며, 자, 팽창되지 않은 게 아니죠. 팽창이 돼야지 구석구석 이렇게 다 충분히 빈틈없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1, 2, 4번 맞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굳지 않은 상태에서 압정과 주입이 쉬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유동성을 가져야 되겠고, 그죠? 그럼 맞는 내용이죠. 경화 후 충분한 내구성, 수밀성과 강제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입니다. 5번 한번 보죠. 자, 이번에 이 문제는 이제 시방 배합이 아래와 같을 때 공기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때 이제 시멘트의 밀도는 3.15, 장골재 표고 밀도는 2.6, 굵은골재 표고 밀도 2.65 이렇게 되고 시방 배합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기량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공기량을 계산할 때 우리가 굵은골재 최적을 구할 때 이거 한번 봐보죠. V는 전체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배합표는 1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 여기서 마이너스, 이제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각 재료들을 다 빼줄 때 우리가 이제 골재에 대한 최적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구할 때 어떻게 했죠? 물에 대한 거니까 물 1 곱하기 물에 대한 거, 단위수량, 여기에 물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시멘트 비중에 대한 거, 시멘트 비중에다가 비중 곱하기 1000 이거분에 시멘트, 단위 시멘트량.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간 게 뭐예요? 공기량에 대한 거, 이거 고려했죠. 그죠? 공기량.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이 됐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제 여기 공기량에 대한 이걸 이제 구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공기량에 대한 X 이걸 한번 구해보면요. 1 마이너스
그대로 이제 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죠. 1 곱하기 1000분의 단위 수량을 물이 180kg 잡혀져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에 대한 거 시멘트 비중이 3.15고요. 1호 곱하기 단위 시멘트량 360이죠. 360.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야 될까요? 여기 그 대신 여기 이제 골재가 오면 되겠죠. 그죠? 골재. 그래서 장골재, 굵은골재 다 고려해주면 돼요. 요거는 이제 장골재와 굵은골재를 전부 다 합한 거죠.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장골재에 대한 거, 여기서, 장골재에 대한 거 이제 한번 구해보죠. 장골재, 최적은, 장골재 최적 구하려면 장골재 밀도를 알아야 되겠죠. 장골재 밀도가, 여기서 장골재 표본 밀도가 2.6이라고 되어 있어요. 2.6 곱하기 1000 곱해주는 건 알죠. 단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램 퍼 세제곱센티니까 이걸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00을 곱해준 거예요. 그죠? 자, 이거분에 장골재 단위, 시망배합상에 745, 745 더해주고, 2.65 곱하기 1000분의 굵은골재 990. 요거 계산해주면은 이제 공기량에 대한 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나온 거에다가 이제 100을 곱해주면 되죠. 100을 곱해주면. 그래서 0.0456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4.6.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6번 한번 보죠. 자, 비파괴 시험 중에서 콘크리트 내의 철근 부식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죠. 답은 뭔가요? 답은 1번 반발경도법이죠. 반발경도법은 뭐예요?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는, 그죠?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자분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철근에 관련돼서 자연전이, 분극저항, 전기저항.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죠? 프리스트레스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프리스트레스라는 개념은 알겠죠, 그죠? 콘크리트 미리 하방에 하향 쪽에 긴장적 강성을 당겨서 콘크리트 하향 부분을 어떻게 상향의 소수물 돋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 긴장재 인장력을 설계값 이상으로 주었다가 다시 설계값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시공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설계값 이상으로 당겼으면 설계값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프리스트레싱을 낮추는 게 아니죠.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요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자주 이것도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거니까 이런 암기를 좀 해주시면은 굉장히 답을 맞춰 나가는데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 2, 3번에 대한 내용은 이거 만든 내용입니다. 프리스트레스 했을 때는 굵은골재 최대 지수가 25mm를 표준으로 하고요.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에서 그라우트 물비는 45% 쓰죠. 이하. 자, 그 다음에 프리텐션, 미리 사전에 텐션하는 방법을 쓸 때는 이때 이 텐션에서 프리스트레싱 할 때는 강도가 30 이상이라는 거. 요거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 아래는 고강도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내용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그랬죠. 수직 부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강도와 수평 부재에 타설하는, 그러니까 수직 부재 하면 이제 기둥을 얘기하겠고요. 그다음에 수평 부재는 이제 슬라브로 해당이 되겠죠. 타설하는 콘크리트 강도 차가 몇 배를 초과하는 경우 수직 부재에 타설한 고강도 콘크리트는 수직 수평 부재의 접합면으로부터 수평 부재 쪽으로 안전한 내민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안전한 내민 길이가 보통 한 600mm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죠. 그래서 이 차이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둥 이렇게 치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슬라브를 달아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슬라브를 이렇게 쳐요. 그런데 이거 쳤을 때 이게 고강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40메가파스칼이다. 기둥을 40메가파스칼 쳤는데 기둥 이제 여기 이제 슬라브로 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24메가파스칼이다. 그죠? 그럼 요 차를 본다는 거죠. 요 차가. 그래서 슬라브와 기둥에 대한 이 강도차, 강도차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24분의 40 요걸 해주면은 여기에 지금 한
요게 이제 1.4배, 1.4보다. 다시 말해서 슬라브 강도보다 기둥의 강도가 1.4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질 때, 지금 나눠보면 한 1.6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치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내민 길이, 슬라브 쪽으로 이렇게 내민 길이, 이 부분에 접촉 만나는 부분, 여기서 일정한 이 부분만큼은 뭐냐면 고강도로 또 쳐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강도차가, 슬라브와 기둥의 강도차가 급격히 벌어질 때, 1.4배 이상 많이 벌어질 때는 구조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응력 완화시키는 개념에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고강도로 한 600mm 정도 내밀어서 더 쳐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1.4배. 자, 9번 한번 보죠. 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하중을 가하는 속도는 압축 응력의 증가율이 몇 초,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압축 강도 하면 뭐 나와야 돼요? 압축 강도 0.6, 0.4 이게 나와야 되죠. 답은 3번이죠. 답은 3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휨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장 강도 이럴 때는 원래 0.06 플러스 마이너스 0.04로 쓴다 그랬죠.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10번에 아래는 압축 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 판정 기준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값은. 자, 호칭 강도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최근에 이제 드렸듯이 강도가 예전에 이제 설계 기준 강도에서 저게 이제 품질 기준 강도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리고 품질 기준 강도에다가 레미콘 공장에서의 기온을 보정했을 때 우리가 호칭 강도라는 걸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칭 강도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품질 기준 강도 FCQ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외부의 기온을 고려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더해주면 뭐가 돼요? 호칭 강도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조건을 보니까 호칭 강도가 35 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자, 판정 기준을 보니까 연속 몇 회, 3개죠. 3회의 시험값이 이 호칭 강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오케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강도 공시제 하나를 갖다가 하나에 대한 호칭 강도가 몇 프로 이상, 호칭 강도 시험값이, 그러니까 공시제 하나의 시험값이 호칭 강도, 주어진 호칭 강도보다 얼마 이상 됐을 때 90% 이상이죠. 90% 이상. 그래서 답은 3의 90%,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는 35 이제를 초과하는 경우지만은 35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똑같죠. 연속 3회 이상의 시험값이 평균 호칭 강도 이상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회 시험값이 여기서는 이제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 이상이 됐지만 1회 시험값이 35 이하일 때는 1회 시험값이 호칭 강도 마이너스 3.5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지만 합격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은 어떨 때? 호칭 강도가 35 메가파스칼 이하의 조건일 때. 그죠? 위에 거 요거 하나 똑같고 요거만 이제 틀리죠. 왔다 갔다 하죠. 30% 초과할 때는 90% 이상이 되고 35 메가파스칼 이하, 호칭 강도가 이하일 때는 이거는 시험값이 설계 호칭 강도 마이너스 3.5 이상 되는. 그죠? 아시겠죠?